네, 안녕하세요. 자치분권대학 민기 교수입니다. 이번에는 저하고 주민자치회와 현재 주민자치회를 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주민자치, 그 너머의 주민자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제도는 1998년 읍면동 행정기능이 전환됨에 따라서 읍면동 사무소에 유휴공간이 생겼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서 그 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조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상 이름은 주민자치라는 굉장히 이상적인 이름을 갖긴 했지만은 당시에 법적인 근거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주민자치센터라는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조직에 그쳤습니다. 별로 큰 이렇게 의미가 없는 조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10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을 뒀습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 제가 제주시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제주시 조천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천읍의 주민자치회는 그 회의 회원은 누구냐면 주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동적으로 주민자치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2013년 이전에 만들어진 법을 전부 개정을 해가지고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이제 앞으로 제가 지방분권법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분권법에 주민자치회라는 것에 대한 근거 규정을 강화하고 시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1년 현재 626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사실상 진일보한 측면이 있죠. 법적인 근거도 마련을 했고 시범 실시도 하고 있고 또 이름도 위원회였다가 자치회로, 그렇지만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주민자치에 관련된 분들은 상당 부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실 겁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주민자치위원회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626개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데 거의 100% 지금 그 시범 실시하고 있는 곳에서 시군 구 중심으로 조례를 만들었죠. 이 조례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을 이제 행정안전부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는 보면은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에 설치하고, 그렇죠, 모든 읍면동에 제주시 조천읍,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이런 식으로 읍면동에 설치하는데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조직이 주민자치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은 또 어떤 것이냐? 위원은 또 읍면동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을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했어요. 지방분권법에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은 누가 되냐면 주민입니다. 주민을 대표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주민자치회 내에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것을 만들 수도 있는데 제가 한 조례를 소개해 드리면은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주민자치회의 기본이 되는 그 조례에 보면은 2조 정의 조항에 보면은 주민자치회란 그러니까 홍성군 읍면동의 주민의 대표로 구성이 되어,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는 모두가 모여야 되는 것인데 대표만 모이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지방분권법은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치회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규정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지금까지 지역의 주민의 대표는 지방의회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표이냐 하는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도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원래 이제 주민자치회의 대표를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을 임명을 누가 하냐면 기초자치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고 있는데 이걸 자꾸 이제 읍면동장에게 위임을 하다 보니까 마치
읍장의 보좌기관 이런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지역의 다른 단체, 예를 들면 지역에 가보면은 뭐 이통장협의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지역복지 실천협의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 중에 하나인 것처럼 우리 주민자치회가 지금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주민자치회가 하고 있는 기능이나 역할이 비록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전히 문화예술, 여가 이게 중심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거의 99%가 문화예술, 여가를 주민자치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이런 프로그램이 위주로 된다면은 앞으로 100년을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한다고 해도 정말 우리 주민자치의 역량이라는 것이 개발이 되고 어떤 발전이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에 고문으로 제가 이제 가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라는 게 이제 이렇게 열려요. 주로 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주민자치회에서 위원장님도 계시고 회원도 계시는데 사실상 읍면동에서 준비하는 주민자치 안건을 가지고 논의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공무원은 보조를 하는 그런 역할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어디 가면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다, 소득 증대 사업이다 이런 사업들을 주민자치회가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희 지역에도 알아주는 딸기,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제주시 아라동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딸기가 많이 나오는데 알아주는 딸기, 이 딸기 농사하시는 분들만 실질적으로 소득 증대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는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또 소외가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직접 민주주의의 장으로서 우리 지역의 일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한다라는 그런 입법기관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어떤 특정한 기능이나 역할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사실상 충남 홍성군 홍동면 사례를 보면 현재의 법 규정에서도 지역의 주민이 주인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홍동면 주민자치 운영세칙을 한번 봐봤어요. 과거에는 면사무소의 업무를 보조하거나 자문하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면사무소하고 동등한 관계에서 지역의 홍동면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사무를 협의를 하고 주민의 대표기구로서의 역할을 주민자치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개최를 합니다. 홍동면은 이 주민총회가 열리기 한 달 전에 주민등록상 15세 이상이 된 홍동면 사람 그리고 최소한 인구의 1%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된다. 아니면 또 최소한 200명 이상은 참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주민총회를 통해서 각종 사업을 결정을 하고 주민참여 예산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홍동면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많은 지역에서는 또 주민자치회 별도로 구성을 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또 별도로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기관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홍동면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에 관한 것은 모두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활동을 평가하거나 홍동면 사무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그 홍동면의 자치계획안, 예산심의 의결, 사업보고, 결산보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실제 주민자치회가 중심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홍동면의 주민자치회가 열리면 면사무소의 면장을 이제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고 우리 군에 있는 공무원도 출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군수나 면장이 주민청에 나와서 자신의 또 의견을 필요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봤던 스위스나 미국의 주민총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우리 현재 법틀에 제한적이지만은
굉장히 가깝게 이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또 일부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가 마치 읍사무소, 면사무소 행정 업무를 다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 주민자치회의 구성원들은 모두 자신의 생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업으로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치 전문적인 행정 업무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 행정 업무는 읍면동에서 행정 업무를 하신 이렇게 전업으로 할 수 있는 분에게 맡기고 그걸 이끌어 나가는 것을 바로 이제 주민자치회가 한다면은 사실 우리 주민자치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주민자치회에 주민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주민자치가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자치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민자치회가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이통장협의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자치와 실제 주민 간의 어떤 인식의 한계, 체감도의 한계가 나타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라는 이 공적인 일을 참여하는 것이 내가 휴일날 왜 그런 일에 가서 이렇게 참석을 해야 되느냐, 내가 시간 투자하고 그러느니 내버려 두는 게 낫다라고 하는 우리 흔히 얘기해서 합리적 무지 행태 또는 시민정신의 부재,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자치의 관심이 굉장히 부족해지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 스위스나 미국의 주민자치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으로 공통적인 게 뭐냐면 그분들이 휴일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휴일을 포기하고 주민청에 열리는 곳에 가서 하루 종일 지역의 공적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지역의 주민참여라는 것은 정말 지역 주민의 시민정신, 자발성, 스스로 휴일을 포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주민자치를 하는데 조금 우리가 이제 더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읍면동장을 주민들이 추천을 하도록 하는 것도 있고 또 읍면동장을 개방직으로 이렇게 해서 민간인이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러면 이런 제도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런 권한을 내놓고 주민들에게 넘겨주는 것이죠. 그러면 주민들에 의해서 권력을 받았기 때문에 주민들과 굉장히 가까워질 텐데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실패한 것도 있어요. 들여다보면 뭐냐면 주민자치회하고 우리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읍면동장하고 이렇게 개방형이나 또는 주민 추천에서 오신 분들이 일을 하려고 해도 읍면동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굉장히 한계가 됐어요. 재정 지원도 한계가 돼 있고 또 자기가 할 권한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라는 게 한계 지금 직면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 시장, 군수, 구청장들께서 적극적으로 권한을 내주시고 재정 지원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주민자치회를 하다 보면 어떤 조직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자, 주민자치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없는 게 뭐냐면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세종시에서는 주민세 균등분의 일정 부분을 지금 주민자치회에 배분을 해주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세 균등분이라는 건 이겁니다. 세대당 예를 들면은 10,000원 이하에서 부과를 합니다. 저희 제주시는 6,000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 균등분 주민들이 냈으니까 이것을 일정 부분 주민자치에 넘겨주고 또 우리가 주민자치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이제 수익 사업도 하죠. 이 수익 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업에서 나오는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수입에 대해서 직접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논의할 게 이겁니다. 정말로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주민자치는 어떤 것인가 이겁니다. 먼저 이전에 문제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민자치에 대한 제도적 위상을 정립을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주민자치를 이렇게 해야 되냐면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 이것도 있지만 지역이 지금 지방이 소멸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소멸은 중앙에서 재원을 넘겨준다고 우리가 이렇게 지방이 살아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이 중심이 돼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우리 지역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죠.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주민자치라는 것이 주민이 중심이 되고 그들 중에서 대표를 하는 사람을 주민자치위원으로 한다. 제도의 어떤 보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라는 것이 지역생활자치, 지역 활성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우리 주민자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또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시발점 자체가 정치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61년대 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가 중단이 돼서 이거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살리면 민주주의라는 게 다시 살아난다고 했지만 서구의 오랜 전통을 보면은 지방자치는 지역의 경제적인 발전을 시켜보자. 내가 받는 서비스에 대한 조세의 부담이 적정한가? 이런 여러 가지 지방 공공 서비스에 대한 결정 방법 차원에서 지방자치라는 게 실시됐고 주민자치라는 게 실시됐는데 우리는 너무 그동안 지방자치, 주민자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이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지역의 불균형 발전 굉장히 심화됐죠. 수도권은 너무 비대화돼 있고 수도권에 멀어질수록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민자치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주민이 주체가 되고 행정이 지원하는 주민자치를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동이 맡아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자치가 그것을 지원하거나 보조적으로 하는 그런 주민자치를 넘어서 이제 주민자치가 중심이 돼서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역의 생활 안전 강화, 지역 만들기를 통해서 지역 발전해보고 그 다음에 마을의 재생사업, 지역의 문화여가, 지역의 경제사업 이런 것들도 우리가 주민자치가 중심이 돼서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뭐냐면 누군가 주민자치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도시지역은 사실상 도시화의 진전으로 해서 주민 간의 공동체 의식이 약해졌고 농촌에서는 인구 감소, 고령화로 지역 공동체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굉장히 다행인 것은 농촌에 돌아가 보면 귀농 귀촌하는 젊은 세대가 있고 경험을 많이 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귀농 귀촌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에 이분들이 참여를 해서 새로운 주민자치의 모습이 발생을 합니다. 오늘 당장 스위스처럼 주민자치를 할 수 없습니다. 미국처럼 주민자치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3,501개의 읍면동이 정말로 다양성, 특성을 극대화하고 이걸 바탕으로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면 우리도 스위스나 미국의 주민총회처럼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주민자치를 시행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 주민자치 이런 문제를 넘어서 새로운 주민자치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